낙지와 오징어. KBS 통일사용설명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데 꼭 필요한 말과 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낙지와 오징어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에 평양에 있는 조선중앙동물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동물, 짐승 이런 말은 북한에서도 쓸까? 궁금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단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쭤본 대로 동물, 짐승 이런 단어도 남북이 공히 같이 쓰나요? 일단 동물, 짐승 다 사전적 의미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사용될 때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다르죠? 남쪽에서 동물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먼저 보면 동물은 좀 객관적이고 그냥 가치 중립적인 말인데 짐승이라고 말할 때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가치가 좀 들어간 단어죠. 그렇죠. 네, 잔인한 사람, 야만적인 사람, 포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때 짐승은 쓰지만 동물을 안 쓰는 걸 보면 이 뉘앙스가 좀 들어간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로 쓸 때 짐승 같다 이렇게 쓰지만 동물 같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네. 북쪽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쓰이나요? 북에서는 짐승은 남쪽과 같은 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동물과 마찬가지로 좀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동요의 노래 가사에 짐승이 쓰인 것을 찾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동요니까 네. 당연히 좀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광일의 동물원의 노래라는 그런 동요의 가사입니다. 동물원의 짐승들, 촐싹촐싹 물고기들, 처절석 하마들 무슨 소리 낼까? 물고기들, 물짐승들, 세상 으뜸 동물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짐승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네. 일단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동물과 짐승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동물 이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곤충부터. 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좀 색달랐던 말이 하늘소가 네.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늘소 하면 곤충 많이 사전에서도 많이 보시고 했겠습니다만 네. 그런 곤충을 떠올리는데 북쪽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쓰인다면서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소는 굉장히 힘이 소처럼 세다고 하는 그 곤충이에요. 대표적인 걸로 이제 장수하늘소 우리가 네. 많이 알고 있죠. 껍질이 이렇게 딱딱한 네, 그런 맞아요. 곤충이죠. 뿔이 있고. 근데 이 곤충을 북에서는 돌드레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늘소라는 말은 안 쓰고 돌드레. 네, 돌드레. 하늘소도 사용을 하는데 더 많이 쓰이는 말은 돌드레예요. 뜻은 비슷합니다. 힘이 세서 돌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돌드레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 과장이 많이 들어간 이름인데 네. 돌드레라는 말은 굉장히 예쁘네요. 네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에서 하늘소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이 곤충만 뜻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늘소라고 말을 했을 때 북측에서는 오히려 곤충보다는 어떤 동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당나귀라고 남에서 이르는 그 포유류입니다. 당나귀가 하늘소예요? 네. 예, 제가 하늘소가 네. 어떤 곤충 이름만 가리키지 않는다는 건 들었는데 네. 당나귀가 이 이름으로 불릴 줄은 몰랐네요. 네, 뜻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렇구나라고 끄덕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하늘소를 찾아보면 말과에 속하는 집짐승의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생김새에 대한 부가 설명이 있고 마지막에 하늘을 보며 우는 소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오, 당나귀가 말과인데 하늘을 보며 우는 소라는 이름이 붙어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곤충 하늘소는 남쪽에서는 하늘소라고 하는데 북쪽에서는 돌드레라고 돌드레. 많이 쓰고 하늘소라고도 쓰고. 네, 맞습니다. 그 하늘소는 정작 북쪽에서는 당나귀를 이루는 경우가 더 많죠. 네, 상당히 헷갈립니다. 네. 저희 이제 이런 단어들이 북쪽에서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이 하늘소와 그다음에 당나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좀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용례를 먼저 하나 소개를 해보면 주유훈이라는 작가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용례인데요. 남들이 산업혁명을 할 때 우리 조상들은 갓쓰고 하늘소 타고 다녔습니다. 이런 용례가 있었고요. 네. 곤충은 이제 못 타고 다니니까 그렇죠. 당연히 당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속담에 하늘소가 많이 나와요.
이 북측 속담에 하늘소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 하늘소라는 단어가 친숙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라는 증거일 것 같은데요. 콩 실은 하늘소가 우쭐대면 껍질 실은 하늘소도 우쭐댄다. 아, 콩 실은 하늘소가 더 이렇게 괜찮은 하늘소군요. 콩이 이제 좀 더 괜찮은 네. 건데 뜻이 이제 남은 자랑거리가 있어서 우쭐대는데 나는 이제 자랑거리도 없는데 껍질인데 내 거는 네. 덩달아서 우쭐댄다 이런 비유적인 뜻이고요. 또 뭐 늙은 하늘소 콩 달라고 조른다 이런 또 속담도 있습니다. 여기 하늘소가 당나귀인 걸 모르면 상당히 알아듣기 힘든 그렇죠. 예, 그런 속담들이고요. 네. 이 말에 대한 단어들 좀 더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북에서는 줄말 또는 줄기말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줄말. 네. 이때 줄이 요거는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역시. 예, 말에 줄이 있으면 얼룩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줄이 이제 줄 모양의 무늬 그게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이제 얼룩말이라고 부르는 그 말이죠. 근데 북에서도 얼룩말이라는 어휘를 사용을 합니다. 아, 얼룩말이 우리 똑같은 뜻이에요? 아니면? 근데 뜻이 달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들어보시면 이 얼룩말이 오히려 북쪽에 더 이게 더 적절한 어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북에서 얼룩말이라고 할 때는 줄무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털빛이 얼룩덜룩한 그런 말을 말합니다. 아, 그쪽이 진짜 오히려 더 얼룩말 같아요. 그렇죠. 남쪽에서도 얼룩소라고 할 때 이게 줄무늬가 아니라 얼룩덜룩한 소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북에서 얼룩말이라고 할 때에는 얼룩얼룩한 말이고 줄무늬가 있는 말은 오히려 줄말, 줄기말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북쪽의 얼룩말은 우리 같은 얼룩말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는 이제 사진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네. 저희가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텐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이 사진이 건물이 있고 간판에 릉나 곱등어관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가 어디죠? 이제 릉나도라는 섬이 있는데 한강에 여의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네. 또 대동강에는 능라도라는 섬이 있어요. 네, 유명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뭐 물놀이장도 있고 유원지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건물 등을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선형을 한 어떤 건물 모습에 릉나 곱등어관이라고 써 있는데 이 곱등어 교회, 그러니까 돌고래 쇼를 하는 곳입니다. 아, 곱등어가 돌고래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쓰이나요? 일단 사전 찾아보면 북쪽에서 돌고래, 곱등어라는 단어가 둘 다 있어요. 그런데 돌고래가 좀 상위어고 곱등어가 하위어여서 돌고래의 어떤 한 종류로 보이는데, 근데 사전이나 용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남에서 돌고래라고 칭하는 대상이 북쪽에서는 곱등어라고 칭하는 대상하고 같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릉나 곱등어관 돌고래 쇼를 하는 곳이고, 이거 외에도 곱등어 기름이라는 어휘도 북측 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아, 그건 돌고래 기름이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새로운 단어라서 처음 들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네. 어떤 동물이 또 다르게 좀 부르는 이름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앞서서 땅에 사는 동물, 곱등어, 바다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공평하게 하늘에 사는 동물, 조류에 대해서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맹금류 가운데서 제일 큰 게 독수리인데요. 네. 이 독수리는 독이 한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 수리라는 거는 상위어인데 독수리, 참수리, 흰꼬리 수리 이런 걸 다 통틀어 이루는 말인데 날카로운 부리 그리고 발톱이 있어서 육식을 하는 새를 가리키고요. 독자는 대머리를 의미하는 한자여서 독수리는 수리 중에서 대머리인 새라는 뜻이에요. 아, 우리 대머리 독수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두 번 쓴 거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겨울이면 이제 이 털갈이를 하느라 머리하고 목덜미가 벗겨지고 살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머리 빗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에서는 이 머리가 많이 빠진 그런 머리나 또 그런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낮잡아서 번대머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낮잡은 말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군요. 네, 약간 이제 그런 뜻이 조금 있죠. 네. 그래서 독수리도 번대머리인 수리라고 해서 번대수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독수리 독자가 대머리를 뜻하는 한자 말인지를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독수리는 북에서는 대머리,
또 뭐 번대를 넣어서 번대수리 이렇게도 부르는군요. 네. 예, 결의말 근사전 남북 공통 편차 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